자, 다음은 이제 디지털 계정기입니다. 계정기. 우리가 이제 지금은 거의 대부분 디지털화가 돼가고 있는데 거기에 또 이제 아직까지도 유지 보수에 대한 불편함이나 그리고 이제 투자비 관련돼서 유도형 계정기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계정기에 대한 특징은 성능이 우수하고 기능도 많고 그리고 암캐도 상대적으로 유도형보다는 소형화라는 거. 그리고 신뢰도가 높고 그리고 융통성이 뭐냐면요. 이렇게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표준화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저 부담화가 뭐냐면 거기 걸려있는 어떤 계기에 대한 것도 하나의 부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도 작고 그리고 이제 그 경제성에 대한 부분 초기 투자비는 올라가지만 이후에 대한 유지관리까지 고려한다 그러면 오히려 경제성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네, 지금 131페이지. 자, 그러면 디지털 계정기와 아날로그 계정기를 비교해 보면 디지털 계정기는 일단 사용 소자가 주로 이제 우리 직접 회로를 많이 쓰는 거죠. 뭐 연산장치 CPU나 뭐 어떤 뭐 IC, 뭐 샘플링 홀더 같은 어떤 그런 기능을 사용하고 있고 아날로그 같은 경우에는 가동 철심에 이제 유도 원판을 사용합니다. 당연히 서지는 디지털 계정기가 약하고요. 그리고 신뢰성 우수하고 또 디지털 계정의 장점이 자기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 자기 진단 기능. 아날로그는 그게 없다. 그 통신도 아날로그는 안 되지만 디지털은 되고요. 유지 보수성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운영만 잘 된다면 디지털 계정기가 더 우수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이벤트가 남잖아요. 디지털 계정기는 근데 유도형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다라는 게 하나의 단점입니다. 저런 건 없는데 검출도 하고 판정도 하고 기능이 같이 들어가요. 디지털이요? 네. 아니죠. 아날로그나 디지털이 똑같은 거예요. 검출해서 자기가 혼납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좀 저기예요. 왜냐하면 검출은 변성기 가잖아요. 디지털 계정기도 들어와야 돼요. 그 신호가. 그래서 EOCR이나 뭐 이런 것들은 자기 CT도 내장돼 있고. 아,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전력용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보계정기는 검출, 판정, 동작 이렇게 구성해요. 지금 이제 계정기는 이제 판정부에 해당이 되는 거죠. 판정부. 그래서 디지털 계정기에 대한 기본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처음에 이제 어떤 변성기로부터 아날로그 신호를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서 여기서 필터링을 하죠. 불필요한 거 다 제어하고 필터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샘플 홀딩을 해요. 이건 뭐냐면 데이터들이 동시에 다 들어오게 되면 동시에 다 처리가 안 되니까 순서를 정해준다는 거예요. 순서. 샘플 홀더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디지털 신호로 완전히 이제 바꿔서 즉 0 혹은 1로 바꿔서 이제 연산부를 보낸다는 거죠. 요런 기능 전체적으로 다 갖고 있는 요게 바로 디지털 계정기예요. 이게. 그래서 연산부 보면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 그리고 데이터를 기억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외부 인터페이스 하는 부분, 이 등등에 대한 외부 통신 관련된 그런 것들이 이제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네. 자, 요게 이제 디지털 계정기, 아날로그 계정기를 이제 비교한 겁니다. 자, 이쪽은 이제 디지털 계정기 하나 갖고 이제 아날로그 하는 건데, 아날로그 계정기 일반적으로 보면요. 하나가 뭐냐면 OVGR. 아니. UVR. UVR 하나 있고, 그리고 OCGR, 지락 계정기. 얘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있는 게 OCR. OCR이 곱하기 3개가 있어요. 각상에. 그럼 최소한 얘 5개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디지털은 요거 하나 갖고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OVR, 뭐 SGR 등등 있다 그러면 얘는 그 기능을 갖고 있는 계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그 하나 갖고. 단지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이 좀 나이 드신 분들이 하려면 조금 이제 어려운 거죠. 뭐 계속 설정해야 되고 뭐 찾아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요 ICS하고 IIT라고 있잖아요. 얘가 한시고요. 얘가 순시예요. 그리고 여기 원판 돌아가잖아요. 원판이요. 여기에 이제 그 속에 뭐가 되어 있냐면 요 탭 설정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스크류 빼서 넣고 하는 탭 설정이 있고 또 뭐냐면 여기 이제 보시는지 뭐니 요 다이얼이 있는데 이게 레바거든요. 레바를 조정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눈에 보이고 기계식인데 얘는 다 들어가서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 다음은 이제 그 접지식과 비접지식 보호 방식. 자, 우선 이제 접지식의 그 구성을 먼저 뭐 어떻게 되냐면요. 사실 이게 이건 접지 쪽에서 나오겠네. 접지는 유효 접지와 비유효 접지를 구분해요. 크게 보면. 이게 접지 설비 다시 나올 거예요. 유효와 비유효를 구분하는데 여기에서도 유효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접지, 우리 22,900이 직접 접지거든요. 그리고 저저항. NGR 값이 저항값이다. 저저항. 얘가 이제 유효 접지 계통. 비유효 계통은 뭐냐면 고저항 접지나 아니면 소리액트 접지. 그리고 이제 비접지.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요. 일반적으로. 근데 저희 교재에서는 이 얘기를 잘 안 하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직접 뭐 저항 접지, 비접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원천적인 건 그렇게 구분합니다. 자, 우선 직접 접지 계통. 우리가 22,900 선로는 직접 다중 직접 접지 방식이에요. 다중 직접 접지 방식. 왜 다중 직접 접지 방식이냐면 22,900이 일반적인 배전선로거든요, 우리나라에. 여기 이제 3상 가고 있고 밑에 N상이 쫓아가요. 그 N상이 수용가 입구에서 접지를 해요. 하고 이제 수용가로 보내고 또 다른 수용가 가서 또 접지를 해요. 또 보내고. 그래서 22,900이 저항 없이 직접 접지하는 직접 접지 방식인데 중간중간에 계속 접지를 한다 그래서 얘를 다중 여러 가지 겹쳤다. 그래서 많을다. 많이 중첩했다. 그래서 다중 직접 접지 방식이라 해요. 자, 그럼 직접 접지 계통의 보호 방식은 우선 잔류회로 방식, 잔류. Y결선 잔류 방식. 즉, CT 3개를 Y결선에서 CT 3개를 갖고 Y결선에서 OCR 3개를 과부하로 검출하고 그리고 OCGR 1개로 지락을 검출하는 그런 방식이 Y결선 잔류 방식. 여기 보시면 CT를 3개를 해놓고 여기에 각 CT에 OCR을 걸어놓고 그리고 2차 Y결선한 상태에서 OCGR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각상의 평형 전류가 흐르게 되면 OCGR 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지락 등 어떠한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 OCGR에 그런 그 불평형 전류가 검출돼서 그 계정기를 동작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잔류회로 혹은 Y결선 잔류회로 방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교재선에도 지금 세 개씩 들어가 있죠. 아, 이게요. 그 51번 있잖아요. 그리고 51. 아, 이게 참 문제예요, 문제. 오타가 아니에요. 이거 N으로 표시잖아요. 혹은 얘가 G로 표시되는 것도 있어요. 계정기 메커에 따라서. 이게 사실 계정기 코드로 보면 아니죠. 아닌데 얘는 뭐냐면 한시와 순시를 나타내는 거예요. 0하고 1 뒤에 얘가. 그리고 이 뒤에 N이 붙거나 혹은 G가 붙어 있는 건 이거는 이제 지락을 걸려요. 지락 계정기인데 한시 영역과 순시 영역 이렇게.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네? 이거 모르시는 분 되게 많다고. 이거 오타다, 잘못됐다 그러는데, 네. 그리고 얘가 OCR인데 과부하의 그 순시냐 아니면 그 한시냐. 저그림에서는 지금 지락 검색이 없어요. 여기요? 여기서 여기는 없죠. 여기는 있다는 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3차 영상 분로회를 뭐냐면 이거는 CT가 1차, 2차, 3차 권선이 같이 감겨 있어요. 그래서 1차와 3차의 CTB라는데 혹시 CTB가 300대 5까지는 Y결선 잔류회로 쓰고 그 이상은 3차 영상 분로회로 방식 쓴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 그거를 들어봤어야 이게 얘기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교재에서 얘기하기를 Y결선 잔류회로는 CTB가 300대 5까지는 Y결선 잔류회로 방식 쓰고 300대 5가 넘는 거는 3차 영상 분로회로 방식 쓴다고 돼 있어요. 근데 CTB가 300대 5라는 걸 정해놨어요. 아, 이걸 들어보셨으면 제가 설명할 때, 이게 이거구나 할 텐데, 자, 왜 이게 이렇게 됐냐면, 그러니까 지락전류가 영상전류인데, 영상전류를 계산하는 방식이 Y결선 잔류회로는 CTB 곱하기 3분의 이거예요. 이렇게 지락전류. 그래서 이제 이 영상전류 얘가 OCGR로 가는 거예요. 근데 CTB가 300대 5까지는 Y결선 잔류회를 써라. CTB가 300대 5면 얘가 300대 5면 6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이거 아니에요. 3은. 이 CT 요거 3은 나죠. 요거예요. 그럼 60분의 요거죠. 근데 3차 영상 분로회로는 뭐냐면 CT에 1차, 2차, 3차 권선이 감겨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2차 권선 갖고는 과부하, OCR을 하고 3차 권선을 갖고 즉 직렬 연결을 해서 OCGR을 검출해요. 지락전류를. 그런데 이게 한자인데 뭐냐면 영상전류를 분할해서 분할하는 거예요. 영상전류를 분할해라. 이거는 일본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본은 직접 접지 방식이 아니거든요. 거기는 비접지나 고저항 접지 방식인데 젤을 적용하려면 고저항 접지 방식일 때 적용을 해요. 우리나라는 이걸 쓰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면 3차 영상 분노회로 방식에 대한 계산은 CTB 곱하기 3분의 이거예요. 근데 3차 영상 분노회로 방식의 CTB는 이 CTB는 얘네 같은 경우는 1차, 2차의 CTB인데 얘는 1차 대 3차 권선의 CTB예요. 3차 영상 분노회로 방식. 일반적인 CT가 달라요. 근데 얘가 정해져 있어요, 값이. 얼마로 돼 있냐? 얘는 100대 5로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얘는 쳐보세요. 60이잖아요. 60에 이거죠. 그쵸? 300대 5 같은 경우에는 얘나 같아요. 그런데 얘를 400대 5로 바꾸면 400도로 바꾸게 되면 이 CTB가 400도니까 이거 어떻게 했어요? 80이죠. 그 얘는 안 바뀌잖아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그건 얘는 그대로 이거야. 그러면 OCGR로 보낸 이 값이 얘가 크겠어요? 얘가 크겠어요? 얘가 더 크죠. 그런데 얘가 왜 300대로 정했냐면 과거의 유도형은 설정할 탭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한계가. 근데 얘를 갖다가 500대 5짜리 CT를 썼다. 그러면 이거잖아요. 점점 값이 작아지잖아요. 근데 설정할 탭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능한 이걸 넘기게 되면 얘를 해라. 3차 영상 분노회로 방식을 써라.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유도형도 설정될 탭이 워낙 다양하고 비타 계정기에서는 더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3차 영상 분노회로 방식 뭐냐면 요 3. 요 3이 뭐냐면 지락이 발생되면 예를 들어서 얘가 지락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락 전류에 한 상분만 3차 영상 분노회로 방식의 OCGR로 가고 나머지 두 개는 OCR로 가요. 그래서 그 변수 3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3상의 영상 전류를 불로 시켜라. 불로. 길을 분할시켜주라는 거예요. 3분의 1만 더 가고 두 개는 OCR로 가라. 근데 OCR은 동작 안 해요. 왜 안 하냐? OCGR 값이 워낙 작기 때문에 OCR 같은 경우에는 그 전류 값이 들어와도 동작 안 한다는 거죠. 그게 3차 영상 분노회 방식이에요. 근데 안 쓴다니까 지금 그걸 잘. 그래서 이 300도라는 그 개념이 아까 계산한 것처럼 그 값이에요.
ABC 상중에서 어느 상에서 지락이 생겼느냐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아니죠. 지락이 생기게 되면 지락 계정기가 동작을 해야 되잖아요. A, B, C 상 중에 한 상을 동작시켜서 걔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지락됐으니까 지락 전류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일단 차단시켜 놓고 지락점은 찾아야지요. 어디에 떠드는지. 자, 또 하나 뭐냐면 직접 접지 방식의 중성선. 여기에 CT, 즉 NCT를 설치를 해서 지락이 생기게 되면 유일하게 귀환되는 접지선이 이종 접지선이에요. 지금 뭐 얘기는 이종 접지선. 결국 변압기 중성성 접지선. 얘가 귀환이 되거든요. 그 여기에 CT를 달아서 검출해서 OCGR을 동작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얘 NCT도 일반적으로 CT비가 한 100대 5짜리 써요. 뭐 어떤 사업장은 뭐 2차가 뭐 1짜리도 있고 뭐 0.2짜리도 있고 했었어요. 자, 다음은 이제 누전 차단기. 누전 차단기는 영상 변류기를 내장한 자동 지락 차단 장치예요. 근데 왜 누전 차단기는 직접 접지에만 쓰느냐?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지락이 생기게 되면 이 지락 전류가 확실하게 흘러갈 수 있게끔 루트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확실하게. 그래서 직접 접지 방식의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라. 결국 뭐냐면 이 JCT는 200mA에 1.5mA 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지락 전류가 흘러가게끔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누전 차단기를 직접 접지 방식에 사용을 하고. 자, 또 이제 저항 접지 계통에서는 잔류회로 방식과 3차 영상 불로회로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다음은 이제 비접지 계통의 보호 방식인데 CT 2대를 이용해서 V결선을 해서 이제 OCR로 그 단락, 과부하를 검출하고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지락이 되면 접지가 안 되다 보니까 얘가 흘러갈 루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흘러갈 루트를 만들기 위해서 접지용 계기형 변압기 GPT를 설치해서 여기에 GPT를 설치해서 그래서 지락이 발생되게 되면 이 GPT가 영상 전압을 검출해요. 영상 전압. 그래서 영상 전압을 검출해서 OVGR, 지락 과전압 계정기 OVGR을 동작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완전 지락하게 되면 190V를 발생시켜요. 근데 이제 OVGR 설정할 때 뭐 100V나 110V 정도 설정하거든요. 완전 지락은 딱 붙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일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자, 또 하나가 이제 JCT가 DGR이 있고요. 또 하나가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이제 그 여러 많은 피다가 있을 때 영상 전압과 영상 전류를 검출하는 SGR. 이건 이제 비접지 다회선, 즉 비접지 상태에서 많은 회로가 있을 때 어느 회로가 차단될 건가 이걸 하는 게 SGR 방식입니다. 얘는 이제 GPT, 지락이 생겼을 때 GPT 갖고 영상 전압도 검출하고 그리고 휘다마다 JCT를 설치해서 얘가 지락이 되면 여기서 발생되어 있는 영상 전류를 이쪽 SGR로 보내줘요. 그래서 이 SGR은 영상 전압도 받고 영상 전류도 받고 해서 얘를 이른바 얘는 전력형 전압과 전류를 다 읽어야 되니까 전력형 계전기라고 또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력형 계전기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각에 대한 것도 하는데 SGR은 일반적으로 유도용 원판 유도용 같은 경우는 그 위상각이 37도에서 가장 민감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 디지털에서는 약 45에서 50도 있을 때 가장 민감하게 작동을 해요. 이 값은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시험 문제 뭐 영상 뭐 SGR을 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내부 구성도와 이런 걸 하라 이런 식의 시험이 안 나와요. 단지 접지 방식과 비접지 방식의 지락 검출 장치가 어떤 게 있고 어떤 특징이 있냐 이렇게 나오지 뭐 한 가지를 직접적으로 아까 제가 3차 영상 분노에다가 왜 400도에 쓰나 이걸 갖다가 뭐 그렇게는 문제가 나오지 않아. 또 하나 뭐냐면 비접지 방식에서 누전 차단기 설치하는데 비접지 방식에서 지락이 딱 발생이 되게 되면요. 하게 되면 얘가 비접지다 보니까 변압기 중력적으로 흘러갈 수가 없잖아요, 얘가. 그래서 확실하게 전류를 흘려줄 수 있게끔 접지형 콘덴사, GSC. 얘가 이제 접지형 콘덴사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흘러갈 수 있게끔 구성을 해주는 게 이제 GSC와 ELB를 조합한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직접 접지 방식에서는 Y결선 잔류 에러 방식, 그리고 3차 영상 분로 에러 방식, 그리고 그 누전 차단기, 그리고 이제 중성점 전류 검출은 NCT 방식이 대표적이고 비접지 방식에서는 GPT와 OVGR로 하는 영상 전압 검출을 하는 방식, 그리고 OVGR과 GPT, JCT, SGR을 조합한 영상 전압 전류를 검출하는 방식, 그리고 누전 차단기 ELB하고 GSC, 접지형 콘덴사를 조합한 그 영상 전류 검출 방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고장 전류에 대한 내용하고 그리고 이거에 따른 대책이 뭔가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잠깐 10분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